제4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 26번까지 했고 이번 시간 27번부터 들어갈게요. 밑줄근이 왕을 찾는 겁니다. 자, 27번. 왕의 업적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이 왕이 시행한 청계천 중설 공사의 모습을 그린 기록합니다. 이 왕은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준천사를 설치를 해서 이 청계천을 복개, 그러니까 복원공사를 했던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고를 부활했다. 신문고 설치는 태종이고 신문고 부활은 영조지요. 그래서 영조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영조고요. 자, 두 번째. 기후약조를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때 무역을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정답 틀린 것으로. 세 번째, 동국민원 비고를 간행해서 역대문물을 정리했다. 영조 때죠. 홍궁한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네 번째,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두 필을 3필로 감해줬던 영조죠. 다섯 번째, 탕평비를 건립해서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했다. 탕평비를 어디다가 설치했죠? 성균관. 그래서 완론 탕평을 전개했었던 영조.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으로 2번.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누군지 찾아야겠죠. 중국의 재산이 마늘뿐더러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하는 모두 수레를 쓴 것이래요. 수레. 병안도 사람들은 감과 귤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멸치를 걸음으로 밭에 내건만 그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푼씩 하니 이렇게 귀한 까닭 뭐냐라는 거죠. 사방이 겨우 얼마밖에 안 되는 나라의 백성 살림이 이렇게 힘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이용해서 또한 선박을 이용해서 열심히 경제 부흥을 시켜야 된다라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죠. 박지원의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풍자하였다. 그렇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한문 소설을 이렇게 편찬을 해서 양반들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번째, 북학의회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박지원의 그의 제자 박제가에 의해서 됐습니다. 세 번째,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한 한전론은 이익이지요. 이게 한전론. 네 번째,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편등화 유수원. 다섯 번째, 색경에서 담배, 수박 등의 상품 작물법을 소개했다. 박세당의 색경.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 자,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 틀린 것. 이곳은 강화도의 용흥궁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철종은 별명이 있어요. 강화도령. 그렇죠? 농사를 짓던 그는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안동김씨 순환왕후의 영향력으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뭐야? 안 봐도 알아요. 이게 뭡니까? 세도 정치죠. 순조, 헌종, 철종 때 이렇게 세도 정치,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돌아가면서 권세를 누렸던 세도 정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세도 정치 하에 없었던 일. 첫 번째, 이양선의 출모를 보고하는 수군. 자, 이양선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맞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나와요. 자, 두 번째,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농민이라고 돼 있죠. 삼정의 문란. 이거 세도 정치에 극심했잖아요. 자, 세 번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관리 철종 때 뭡니까? 그 임술 농민봉기. 그렇죠? 이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죠. 세도 정치 맞고요. 네 번째,
조선 통보를 주저하는 관청 소속 세종 때 발행한 조선 통보니까 이것은 이제 정답과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틀리니까 이거는 맞는 거겠죠. 다섯 번째,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 그렇죠? 이 조선 후기에 정감록, 예언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였다라는 거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30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30번. 다음 특별전의 전시될 그림. 단원 특별전 김홍도잖아요. 단원 김홍도 아닙니까? 우리 미술관에서는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초상화 등 모든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원 김홍도의 작품으로 옳은 것, 김홍도 작품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이것은 뭡니까? 김득신의 작품이죠. 김득신의 묘밖의 추도, 타적도의 그림이고.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아이고, 이거는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초충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김홍도의 벼타적이네요. 3번이 정답. 네 번째. 정선의 인왕제색도지요.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 아이고, 세안도네요. 누구의 작품이죠? 김정희의 작품이다. 김정희의 세안도.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 가가 누구냐? 나라 안에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서원을 철폐했대요. 남긴 것은 48개밖에 없다라는 거. 만동묘는 철폐한 후 서원과 만동묘를 싹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 아래 대보단을 옮겨 봉안했고요. 서원 창설할 땐 매우 좋은 뜻으로 했지만 지금 아주 패단이 심했다. 그러므로 서원 철폐령을 내린 것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일이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모두 욕할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고종입니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다시 문제를 봐봅시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나선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 효종이죠. 효종 때 나선정벌. 그래서 이 효종 때 청나라를 치려고 청나라 공격을 위해서 만든 조총부대가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준 꼴이 되었다. 아무튼 나선정벌은 우리 군대가 러시아를 격파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과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청나라의 목국등과 그리고 조선의 박권이 백두산에서 만나서 서위 압록 동이토문으로 경계를 삼았다. 백두산 정계비. 세 번째,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했으니 순조 때. 자, 네 번째, 대전 통편을 편찬해서 통치 체제를 강조했다. 정조 때죠. 대전 회통이라고 나왔으면 맞는데 통편이라고 나왔다. 황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했으니 이것이 흥선대원군. 황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다. 32번 문제 갈게요.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 틀린 것. 가의 유물과 인물을 찾아서 경로 쫙 보면 뭐가 있는데 그 그림 지도를 봅시다. 왼쪽 보면 을밀대가 있고요. 보통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오른쪽 안악궁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의 보통문 그리고 평양의 안악궁 이렇게 평양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평양은 예전에 서경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덕수궁 석조전이니까 덕수궁 석조전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1908년에 평양에다가 건립하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고무 공장 노동자 강주룡이 노동쟁이를 평양에서 1931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노동 여성 운동가 누굽니까? 강주룡 을밀대에 올라가서 쟁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미국 상성 제너럴 셔머노가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졌다라는 거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1866년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 평양에서 이 미국 상선을 불질렀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회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우리가 좀 칠판 지우고 3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33번. 자,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환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약인가 봐요. 그렇다네. 작년에 일어났던 운요 사건을 빌미로 뭡니까? 운요 사건 1875년에 있었고 이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죠.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에 대한 문제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반국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건 조1 통상장정이에요. 그래서 1883년에 체결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네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일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여기에서 고문을 파견한다는 근거가 1904년에 체결되게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외국에 대한 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으니 이것은 조미 수호통상조약이죠. 1882년 최초의 서양과 맺은 불평등조약. 네 번째. 부산 외 두 곳이 개항장이 설치된 결과 그렇죠. 부산이 먼저 그리고 원산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이 그렇죠. 그래서 부산은 경제, 원산은 군사, 인천은 정치적인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4번이 정답이고 다섯 번째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건 1907년 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특사를 파견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사득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33번에 4번이 정답. 3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순서 맞추기네요. 이런 건 참 힘든데 그렇죠? 한번 가봅시다. 가번 의정부의 아래기를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연석에서 아문을 만들어라. 신들이 충분히 상의한 다음 설치하기 합당한 것을 절목으로 써서 드리니 왕이 알았다. 절목 아문의 호칭은 통리기무 아문으로 한다라는 거죠. 1880년 통리기무 아문. 와. 자, 나번 대원군에게 대원군이 집권할 때인가 봐요. 군국 사무를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서 거처하면서 오군영의 군사제도를 복구하라는 지금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났는데 잠깐 섭정할 때구나. 그렇죠? 오군영이 없어졌는데 다시 복구를 시켰어요. 그렇죠? 명령을 내려서 군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남병들이 물러갔다라는 거죠.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 이모군란이 1882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답은 민영이 우영사로서 우정국 낙성연에 참가하였다. 우정국 개국 기념 그렇죠? 기념식에서 어떻게 정변이 일어났죠? 그것이 뭐예요? 갑신년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 갑신정변을 얘기하고 있다. 자, 라번 김윤식이 영국 총영사 아스톤에게 검은도를 점거한 3개월이 경과가 있을 뿐 아니고 따졌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검은도 영국이 점령을 했어. 검은도 사건 갑신정변 바로 직후에 있었던 상황 1885년입니다. 자, 그럼 순서 1, 2, 3, 4네 가나다라 1번이겠죠. 그렇죠. 1번 정답. 이렇게 쓰면 그냥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료가 길다 보면 헉 하면서 겁을 먹는다는. 여러분 제가 이론이건 예전 문제풀이건 기출문제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료가 길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들어가 봐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료가 길수록 뭐가 많다? 힌트가 많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35번. 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번 보자. 자, 나는
무엇으로써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해서 청으로 가서 전기, 화학 등 선진과학을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에 체결해 이용장과 협의하였다라는 거죠. 청나라로 갔대요. 자, 청나라에 김윤식을 파견했다. 전권대사로. 그래서 청식 영선사.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영선사 1881년 청나라에 김윤식을 정권대사로 파견을 했죠. 그렇죠? 4번 봅시다. 자, 나는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담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된 미국의 정권대식이잖아요. 그렇죠? 보빙사지요. 그래서 1883년 누구? 미국에 누구를 보내? 민영익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식영 이라고 외우고 민봄이라고 외우면 된다는 거죠. 민봄이 됐다. 자, 1번. 영선사에 대한 문제네요. 귀국한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수신사지요. 김홍집이에요. 그래서 2차 수신사는 일본에 보냅니다. 자, 두 번째. 무기 제조 창고 기기청의 설립을 마련했다라는 거. 이거 누가 했어요? 김윤식. 영선사가 1년도 안 돼서 귀국을 해요. 이유는 뭐죠? 국가 재정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기기창이다. 무기 제조 창고다라는 거지. 세 번째.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겼다라는 건데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신숙주 가 어디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종 때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하였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오경석이에요. 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다섯 번째, 가와나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조사시찰단. 그래서 관계가 없고 우리가 1번은 35번은 2번이 정답이죠. 36번 문제로 갑니다. 36번. 자,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와, 동학농민운동은요. 일단 1894년 상황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백산에서 봉기가 있었어요. 3월 달에 있었죠. 그리고 황룡촌 전투가 1894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살표 가가 있죠.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 집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1894년에 2차 봉기가 일어나는데 9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4월부터 9월 이 사이에 있었던 일 무엇이 있느냐 찾아보자. 1번.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그렇죠? 이거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과 9월 사이에 있었으니까 1번이 맞고요. 두 번째, 웬만하면 집강소 이런 것들이 맞는데 전주화약 다음에 집강소. 그러니까 집강소가 나와도 정답. 자, 두 번째, 교조 신원운동을 언제? 3례 집회는 1892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3례 집회.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이었다. 세 번째,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황룡천 전투 있기 전에 황토현 전투가 있었고 황룡천 전투 엄청나게 헷갈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 바로 전시대. 이 바로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날짜까지 하면 너무 치사한데 날짜를 냈으니까 그렇죠? 4월 언제야? 뭐죠? 황토현 전투 4월 7일이고 황룡천 전투가 4월 26일이야. 그러니까 23일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황토현, 황룡천 전투라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황토현, 황룡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이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너무 어려웠다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왜? 전주화약이 바로 나왔으니까. 자, 네 번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됐다. 1894년 1월 달에 고부농민봉기, 그래서 고부농민봉기가 있었고 전봉준이 고부를 습격해서 관할 점령했죠. 이때 안핵사로 파견했다라는 거니까 훨씬 이전 시대 틀렸고. 다섯 번째,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관을 습격했다 이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렸다라는 거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3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번으로 가자. 지금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집강소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전주화약.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황토연, 황룡춘 전투. 그 전에 우금치 전투가 나오죠. 그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내고 싶으면 뭘 낸다? 뭐 경복궁 점령. 그 다음에 이제 청일 전쟁 이런 순으로 이제 시험 문제 다 많이 나오죠. 37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이곳은 의암 유인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청북도 제천의 자영당이다. 여기에서 보면 유인석 장군이 나오죠. 이곳에서 유인석은 국모의 원수를 갚고 여기에서 끝나야 돼. 유인석은 누군지 몰라도 알아야죠. 왜 몰라? 국모의 원수를 갚자라는 거죠. 을미난에 일어났던 을미사변의 그 분노에서 일어난 의병이기 때문에 을미의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895년 을미의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 을미의병, 을미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단발령, 을미개혁.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을미의병의 배경은 뭡니까? 원인은 뭐예요? 을미사병과 을미개혁 중에서 단발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옳은 것. 두 번째, 민종식이 이끈 부대가 홍주성,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을사늑역에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 단체 정미의병이 발전을 해서 13도 창의군으로 발전을 했고 이들이 무엇을 하지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의병부대가 연합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이잖아요. 그렇죠? 13도 창의군 이인영 총대장 그리고 허위 부대장 군사장이죠. 다섯 번째, 조선 총독부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1912년에 독립의군부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복벽주의를 주장하면서 누가 임병찬이 이렇게 1912년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죠. 38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단체를 찾아야죠.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조병식 나왔어요. 도약서 잡배들로 하여금 광화문 밖에서 큰 길가에서 익명서를 붙이도록 했고요. 익명서는 누가? 11월 본관에 대회를 열고 박정희를 대통령, 박정양, 윤치호를 부통령, 윤치호, 그렇죠? 이상제 임명하여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로 바꾸려 한다라고 꾸며서 폐하를 모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수파가 무엇을 지금 겨냥해서 모함을 하고 있어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의회 설립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단체에서 이 고종을 찾아갑니다.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그 얘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해서 박정양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러면 그 전국의 보부상 단체 황국협회를 불러라.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뭡니까? 단체 독립협회 활동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풀어보자. 1번.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했다. 보안회잖아요. 보안회 1904년 이거 모르면 절대 공부 안 한 거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했다. 러시아에서 그 저령도를 빌려 쓰겠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절대 반대해서 저지시키죠. 철회시킵니다. 세 번째,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에 만들었던 대한자강회가 1907년 일제가 고종을 강제퇴위시키니 열받았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계몽서적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했으니 신민회의 활동이다 라는 거죠. 신민회가 군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다섯 번째.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조직하였다라는 거죠. 국채보상희송회죠.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그렇죠.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거죠. 38번에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3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39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우표 발행입니다. 자, 우정사업본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의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들 중 박차정은 근우에서 활동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했고요.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대 뭐예요? 조선의용대죠. (1938년) 항커우에서 조직한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렇죠? 우한에서 창설된 가의 부녀 복무단장으로 무장투쟁운동을 전개하다가 35세의 나이로 순국했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항커우에서 조직을 했고 이 조선의용대의 다른 별명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중국 관내에 조직한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였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총사령관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조선혁명군이죠. 자, 군대를 물어보고 있다. 두 번째.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한국광복군 1940년 충칭에서 만들었다. 세 번째.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조선혁명군 나왔으니까 한국 독립군이 나와야죠. 네 번째.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던 우리나라 연합군이죠. 대한독립군단 그렇죠. 그래서 자유시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군대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대한독립군단 됐고요. 다섯 번째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시험에서 조선의용대를 답으로 낼 때 항상 나오는 문구입니다. 분명히 암기하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4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임정의 활동을 물어보고 있구나. 임시정부 포유문. 본 정부는 이번 32회 임시의정원 회의, 임시의정원 회의를 32회까지 갔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지났다는 얘기고 약헌 개정으로 제출해서 임시정부 조직기구를 변경했으니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해서 종전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석 제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주석. 여러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석 제도로 바꾼 건 1940년인데 만약에 그 부주석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1944년이죠. 그 부주석은 1944년. 근데 지금은 부주석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구가 주석으로. 그래서 1940년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러면 이 이후의 임정의 활동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 파리강어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는 임시정부 초기 활동이에요. 1919년. 김규식. 두 번째, 상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자 소왕 조용훈 선생이 그렇죠? 뭐라고? 조소왕 선생님. 알죠? 소왕 조용훈이 본명이고 소왕이 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41년에 했으니까 이 이후 상황 2번이 맞고요.
세 번째, 무장투쟁을 위해서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했으니 1924년 3부죠. 3부. 그렇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민처음에 참의부 1924년에 만들었다. 자, 네 번째,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했으니 임종 초기에 그 자금난과 인력난이 허덕여서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에 임시정부는 갈등을 겪죠. 그때 임시정부의 갈등 해결을 하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이른바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열렸다. 다섯 번째,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직을 간행했다. 안창호 선생 등이 1919년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4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이곳은 누가 근무하였던 옛 고려극장 건물인데요.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1937년 옛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주하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에요. 자, 홍범도 장군 하면 무엇이 따라와야죠?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달. 그렇죠? 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로 주어진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4번 정도 요 사료가 출제가 됐어요. 자, 1번,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했다. 안창호 선생. 자, 두 번째,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 씨죠. 여운형 선생의 좌우 독립운동, 좌우 통합 운동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 봉오동 전투. 자, 네 번째,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강습소 신민회 활동이죠. 신민회가 자금을 만들어서 인재를 만들어서 만주로 보냈고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고 그 안에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5번에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역사는 혼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박은식 선생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됐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좌우 합작이 많이 나오죠. 41번엔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2번. 42번입니다. 밑줄군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순종의 인산이를 기하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이겠죠.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인데 기념비는 당시 중앙고보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내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60만세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1926년 60만세운동이죠. 그렇죠? 자,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1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 이것은 일단 1926년. 미스야 협정은 뭡니까? 만주죠.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활동에 대한 일제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거리가 좀 있고. 두 번째.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있었죠. 당시에 이제 신간회가 진산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 세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고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간돼서 1910년까지 활동했던
우리 민족신문이죠. 1926년에는 없었겠죠. 네 번째,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만 세 이후에 그렇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자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합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그렇죠. 그 다음에 결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실 신간해가 만들어진다라는 4번이 정답. 5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도 운동, 농촌계몽 운동이죠. 농촌계몽 운동은 193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26년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3번 문제로 가볼게요. 43번입니다.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김창숙은 동년 음력 3월 중순에 상하이에 도착해서 본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어디의 간부 김원봉, 유욱은 그리고 한봉군 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논의했는데요. 어디의 단원인 나석주, 그럼 김원봉 간부고 나석주가 단원이에요. 조선에 잠입시켜서 1926년 동양척시 주식 기사에 폭탄을 던지게 되죠. 누굽니까? 의열단이에요. 그럼 지금 의열단에 대한 문제죠.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 김원봉 선생이 조직한 무장 독립단체지요. 자, 첫 번째,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태평양 전쟁 1941년인데요. 이 이전이지요. 자,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있으면 안 되죠. 고종은 지금 승하에서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독립의군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1912년 임병찬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3번.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 신정을 추구하였다라는 거죠.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아닙니까? 독립협회 활동. 자, 네 번째.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어서 활동이 정지된 신민회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단원 일부가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았으니 1926년 이 의열단원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43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4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44번. 자,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언제 개봉이 되었느냐를 파악해야 돼요. 자, 이 사진은 나운규가 감독 주연을 맡아서 제작한 영화의 장면과 제작진의 모습입니다. 나운규 단성사에서 개봉된 아리랑이죠. 자, 여러분, 아리랑은 1926년에 어디 단성사에서 나운규 선생에 의해서 개봉이 된다라는 거죠. 최초의 우리나라 영화인데 무성 영화로 변사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무성 영화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해서 일본 놈들이 엄청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일단 시기는 1920년대 중반이죠.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카프가 뭡니까? 사회주의계죠. 사회주의계 문학이 이제 문인들이 모여서 카프를 조직하는데 이것이 1925년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비슷하네요.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 1908년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연극을 공연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리키는 미국인 교사. 자, 1886년 80년대에 있었던 최초의 관리학교가 지금 문제가 있다. 거리가 너무 멀죠. 이것도 거리가 멀고. 네 번째,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의 직원. 그래서 전차 운행이 시작된 것은 1899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운행이 시작된 거. 그래서 너무 거리가 있지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 1920년대 중반 상황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45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45번. 밑줄 긋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이 국민 노무수첩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일전쟁 1937년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특히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국민 노무수첩, 이게 진짜 읽기도 싫으네. 자, 이게 뭡니까? 강제징용 상태지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특히나 1938년 국민 총동원령, 그렇죠? 이 국민 총동원령 이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국인에 하나여 적용되는 조선 태영령. 조선 태영령 1910년대죠. 그래서 1912년에 만들어지고요. 1920년까지 조선인들에게만 적용했던 태영령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공표했다라는 거죠. 회사령은 1910년 조선 총독부에서 허가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그 자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920년대, 그렇죠? 이때부터는 회사령을 폐지를 하죠. 그래서 신고제를 만들어서 일본 자본가들이 이 한반도에서 회사를,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폐지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쟁 이후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1941년이다라는 것이요. 네 번째,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교육령은 1911년. 여러분, 요게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잖아요. 1차 교육령 10년대, 2차 교육령 20년대, 3차 교육령 30년대, 4차 교육령 40년대. 너무 고맙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다섯 번째, 근대적 토지 소유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라는 거죠. 언제요? 1910년대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만들죠.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예전에는 요거를 내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1912년을 아냐 모르냐. 근데 이렇게 해서 말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10년대로 푸시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6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 좀 지우고 갈게요. 46번은 지우고 합시다. 가와 나의 사실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무기휴예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힘들다.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됐고,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만들자라는 거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언제요? 1946년 6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을 하자.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긴 하는데, 일단 나번 볼게요. 귀국한 이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온갖 잡음을 물리치고 남북 통일과 독립을 이루고자 목숨을 내놓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38도 선을 넘어서 멀리 평양을 향하여 사라졌다라는 거죠. 김구의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 그렇죠? 그래서 남북협상이 언제? 1948년 4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46년 6월부터 48년 4월 달까지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1번 좌우합작 실현식이 1946년 10월 달에 좌우합작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중도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과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가 만들어진 것은 1945년 8월 달이죠.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죠. 세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1945년 광복 이후에 너무 지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자라는 거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전 상황. 네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1948년 10월 달. 그래서 그 위원회를 물어보니까 위원회, 반민법이 아니고 위원회를 물어봤으니까 10월 달. 그래서 이 정부 수립 이후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다라고 돼 있죠. 1949년 상황이죠. 1949년 6월 달에 법이 만들어지고요. 참고적으로 1950년 3월 달에 뭐가 시작돼요? 이 토지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 상황. 그래서 49년 6월 달로 푸셔야겠죠. 됐습니다. 47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정부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를 얻어 어떤 정권의 자유당 정권이죠. 그렇죠?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던 어떤 정권이 자유당 정권, 다시 얘기해서 이승만 정권을 얘기하죠. 1공화국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봅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 정부죠. 자, 두 번째,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 1970년 박정희 정부. 세 번째,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이것은 신군부예요. 신군부라고 하면 1980년이죠. 그렇죠? 1979년 10월 달에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끝이 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때를 신군부라고 하고, 이때 삼청교육대가 운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인권이 유린당하게 되었죠. 자, 네 번째,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되었으니 1963년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죠. 틀렸고. 다섯 번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1958년 12월 24일, 그렇죠? 그래서 이사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요것이 있었다라는 거, 이승만 정권 때. 그렇죠? 5번 정답. 4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연간 조강 생산량 103만 톤 규모의 엄청나네. 그렇죠? 제철 일관 공정을 갖춘 포항제철 공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포항제철은 1973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당시에 준공이 되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해도요. 지금 제철이죠. 그럼 박정희 정부에서 추구했던 뭡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총 4차례잖아요. 그렇죠? 자, 1, 2차를 나눠서 이건 경공업이고 이건 중공업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겠죠. 그렇죠? 이 중공업 이후에 있었던 일이겠죠. 요 정도라는 것은 추측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는 언제예요?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렇죠? 1996년. 두 번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라는 거죠. 이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72년부터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2번 맞고요. 세 번째, FTA가 시행되었다. 그럼 노무현 정권이라고, 노무현 정부라고 아시면 됩니다. FTA 노무현 정부. 네 번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죠. 언제요? 93년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3조 호황,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호황기가, 경제 호황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3조 호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정희 정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우리가 49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4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공수부대가 아이고 이제 끝나야죠. 학생들의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간에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계엄령 해제와 수감된 야당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행진하면서 돌을 던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25명의 미국인들 대부분 선교사, 교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군인들이 저지른 무차별적 폭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언제입니까? 1980년이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1964년 6.3 항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요. 2011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고. 세 번째.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은 뭐예요? 4.19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1960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이것은 유신체제에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반유신체제. 유신체제 반대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호원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거는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은 언제 있었어요? 1987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죠. 외채 상환 2011년 아닙니까? 자, 외국의 빚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김대중 정부 때요. 김영삼 정부 때 IMF에 금융 도움을 청했고요. 그렇죠? 그것이 1997년 그리고 2001년 2011년이 아니고 2001년 그렇죠? 외채를 상환하게 된 김대중 정부죠. 자, 그 21세기 세계 인류 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 마련하고 힘써온 시기였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이 돈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1년 외채 상환. 김대중 정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제일 큰 노력은 뭡니까? 국민의 노력이었지요.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으로 인해서 첫 번째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거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자, 두 번째.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1991년 유엔 동시가입이죠. 노태우 정부 때. 세 번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언제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1991년 12월 달에. 언제요? 노태우 정부 때. 자, 다섯 번째.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현했다라는 거 1985년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3회 한국사 고급 시험 기출문제를 전체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죠? 내가 모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지금 모르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죠? 이론편을 다시 이론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알았다 싶더라도 우리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출문제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다음 시간에 그렇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